지금 뭐 처제가 이렇게 들고 있다고 해가지고 LG 디스플레이를 분석해달라는 이제 요청을 한 것 같고,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를 분석하기 전에 항상 위에는 이제 기본 차트 내가 이제 올려놓는 거고, 밑에는 외국인 보유 수량을 이렇게 놓고 보는 거잖아. 그지? 이거는 가장 기본이니까. 그 상태에서 내가 이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항상 역대 차트로 막 가가지고 역대 차트를 본다고. 이게 역대 차트야. 역대 차트를 먼저 봤더니 이 최고점은 왼쪽에 있어. 그지? 네, 그 상태에서 내려오고 있는 게 있어. 이 굉장히 큰 흐름인 거지. 제일 큰 흐름. 네, 그 다음에 저점은 오른쪽에 있네. 이런 종목은 이날 이후로는 이날 이후로는 최소 3년 이상 신규주 취급하지 사실 내가 신규주 취급을 해버린다고 내가 저점이 오른쪽에 있는 기업은 그래서 일반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일반인 이제 초보 왕초보들 있잖아. 이 초보들은 이런 종목은 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사실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재무거든 결국에는. 재무 차트를 봤을 때 2019년도에 적자가 엄청나게 난 거지.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2021년도에 그나마 이제 흑자 전환을 하긴 해가지고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들어. 네, 2019년도에 이 적자가 난 당시에 이 분기 보고서를 보면 이때 적자폭이 제일 크잖아. 이 12월 달 4Q 실적이. 네, 그리고 이 5천억 적자는 2Q 실적도 만만치 않고 19년 6월 이 2Q와 4Q 실적인 거지. 그 실적이 2Q면 요 실적이고 2019년이면 2019년이 여기지 여기서부터 여기인 거지. 네, 이때 EQ 실적이면 요 가운데 실적. 그 가운데 실적 발표를 한 달 반 있다 하니까 요 폭락. 네, 요 폭락을 설명해 주는 거고. 음, 그 다음에 연간 보고서가 이때 이제 미리 발표가 나버리기 때문에 코로나와 겹쳐서 추가 폭락이 있었던 이쪽 실적인 거지. 그지? 이게 이제 연간 실적이 돼버리는 이 실적인 거지, 사실. 네, 이 실적.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2020년도인 거지. 음, 일단 왕초보들은 고점이 왼쪽에 있는 종목은 절대 하지 마라. 네, 어. 그리고 저점이 가운데가 아니라 더군다나 오른쪽에 가 있어 무조건 하지 마라. 어. 언제까지? 3년 지날 때까지. 최소 3년. 그러니까 신규 매수인 경우에 한해서인 거지. 근데 지금은 이미 산 경우고 산 시점은 여긴 거지. 네, 여기 요때 사가지고 지금 계속 홀딩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일찍 만났으면 했지 내가. 좀만 더 일찍 만났으면. 좀 더 일찍 얘기하지. 그 얘기가 좀 더 일찍이 이 1년, 2년, 3년이 지난 그 실적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쪽 포인트에서 좀 많이 사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 네, 요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그 다음 타이밍은 이제 이 오른쪽에서 이제 타이밍을 찾아야 되는데, 그 오른쪽에서 아까 타이밍 찾은 게 이쪽 타이밍이었던 거지. 그지? 네, 그래서 이쪽에서는 그래도 힘든 거지, 사실. 음, 지금 마이너스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상태고, 항상 어떤 종목을 딱 본다? 그러면 차트를 먼저 이렇게 보는 거는 이제 나처럼 이제 좀 많이 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인 거고, 항상 순서대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네, 그래서 분기 실적 먼저 보는 거예요. 분기 실적으로 그냥 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보는 거는 이 매출액이 얼마고 뭐 영업이익이 얼마고 당기순이익이 얼마고 이걸 보라는 게 아니라
이 매출 증가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거든. 네. 그래서 얼마 벌었는데 증가세는 얼마나 되는데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얼마나 벌었어? 전년 동기 대비 얼마나 벌었어? 이게 중요한 거거든. 지금 현재. 네. 그래서 재산 상태는 어때? 그리고 얼마나 많이 벌고 있어? 그런 지표들을 이제 해석을 하는 거지. 그래서 PBR이 0.67이면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까지는 괜찮은 거지, 그지? 네. 우리가 이제 저평가 우량주를 산정을 할 때, 음. 이 다섯 개 보잖아. 네. 근데 지금 이 조건식을 만족 못하는 거는 이 연간인 거지.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 10개가 다 빨간색이어야 되는 거지. 네. 이해됐지? 네. 여기까지도. 그래서 아마 살 당시에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 그분이. 근데 지금은 좋아지고 있는데, 왜 좋아지는지도 일반인은 사실 실적이 이렇게 좋아질 거라고 예상 자체도 못하고, 어떻게 알아? LG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잘 팔릴지 안 팔릴지, 일반인들은 모르잖아. 일반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게 B2B로 막 팔아대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을 막 이렇게 분석하고 막 하려고 하면은 이 답이 안 나오지.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숫자 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래도 많이 개선됐네. 다행이다. 그 정도. 그러면, 지금 좀 사도 되겠는데? 이런 얘기는 기술적 분석인 거고. 네. 안정적이네?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지. 그지? 유보율이 아직 600%가 남아있으니까. 아직은 괜찮네. 아직은. 그지? 회사는 뭐 나쁜 위치는 아니지. 여기에서 내가 얘기할 나쁜 위치는 아니지. 의 의미는 제3자, 그러니까 유상증자,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거 되게 위험하잖아. 음. 나는 이 주식을 더 사고 싶지 않은데 음. 아무리 싸게 준다고 해도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되게 위험하니까. 근데 그 정도로 악화된 기업은 아니라는 거지. 그거는 알고 있는 게 좋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 그 정도로 악화된 기업은 아니고, 그나마 낫다. 다음에. 지금 이제 어쨌든 제일 큰 그림은 언제 얘를 더 사서 내가 얘를 터트려 낼 수 있을까? 청산시킬 수 있을까? 관심사는 그거니까. 네. 어, 일반적으로 연기금 예를 들면, 연기금들의 포지셔닝 매매를 생각을 좀 해보면, 네. 어, 기준이 일단은 이 종목을 제일 많이 사는 주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연기금이라고 결국에는. 왜냐하면 대표적인 어 대형. 이게 지금 시총이 7조짜리니까 대형주란 말이야. 네. 대형주들은 일반적으로 이 외국인 보유 수량보다는 얘도 물론 중요해. 네. 얘도 물론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기관 보유 수량을 따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음. 그래서 세력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기관 투자자들의 거의 대부분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형주를 기준으로 해서 1차 세력은 누구냐? 선도 세력은 누구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차트가 여기서부터 네. 여기까지밖에 없으니까 이 차트를 그리는 주체가 누구냐는 거지. 네. 이 차트를 그리는 주체. 음. 이 차트를 누가 그리냐? 지금 그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 네. 이 대형주들은 무조건. 음. 요 차트야. 요 차트를 누가 그렸냐? 밑에서 보는 거야. 비교해보면 알지. 지금 내가 이 짝대기 그려놓은 거 있잖아. 이 짝대기 그려놓은 거하고 제일 유사한 게, 얘가 유사해?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이잖아.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락인 거잖아. 네. 그지? 여기는 상승을 했는데. 음.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뭔가 바뀐 거잖아.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잖아, 지금.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쌍끌이야, 그나마 다행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쌍끌이야. 네.
그리고 나서 조금 팔았는데 얘는 계속 팔고 있네? 음. 계속 떨어지고 있네? 네. 이걸 봐야 된다는 거지. 음. 기관이 주포 역할을 하는 이 모습을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는 외국인이 주포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대세 상승 두 번째 구간. 네. 근데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이 첫 번째 대세 상승 구간은 기관이 주도를 하고 두 번째 대세 상승 구간은 외인이 주도를 한다. 그 얘기를 내가 계속 네. 해주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기관이 완전히 빠져나갔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은 쌍끌이가 무조건 좋긴 해. 쌍끌이가 제일 좋긴 한데 타이밍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거거든. 초보들한테는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일반적으로 일반론이야 일반론. 네. 일반론이 뭐냐면 외인 보유 수량이 이렇게 보이잖아. 어, 이렇게 봐야 될 건데 이렇게 외인 보유 수량이 이렇게 보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졌다가 떨어졌다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다가 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이 밑에 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내가 이제 살까 말까 고민을 하잖아. 그러면 이 고점을 기준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이 고점을 둘 다 보는 거야. 여기가 고점이지, 그지? 이렇게 선을 그릴 수가 있잖아. 네. 여기서 한 번 더 그릴 수가 있고 이렇게, 그지? 그러면 이 포인트가 이렇게 나온다고. 네. 포인트가 이쪽에서도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이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잖아, 지금 이쪽에서 각도가. 그리고 나서 대세 상승이 시작된 첫 번째 포인트는 여기야. 근데 얘가 대세 상승을 할지 하락할지는 아직은 몰라. 이쪽부터는. 그래서 내가 오늘 시점 기준으로 한 달 뒤를 무조건 보는 거라고. 나는 오늘 살 게 아니야. 이날 살 게 아니라니까. 한 달 뒤에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으면 살 거라고. 지금 조건 검색에 네네. 한 달. 내 조건식에 내가 이 모든 내용들, 이 저평가 매수 신호도 보면 기관과 외국인의 이 기준점을 잡을 때 네. 20일 전 대비, 20일이라고 하면 주식에서는 항상 한 달이라고. 네. 한 달 기준으로 한 달 전 대비 지금 더 샀어, 안 왔어. 그걸 지금 판단하려고 하는 거잖아. 네. 기관과 외국인을 다 보려고 하는 거고. 이해됐지,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그 순매수를 내가 보겠다.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 저평가 매수 신호, 스텝 1. 그지? 네. 여기에 둘 다 넣어놨고. 스텝 2, 시그널 매수법, 여기 둘 다 넣어놨고. 시그널 매수 2도 당연히 둘 다 넣어놨고, 3도 당연히 둘 다 넣어놨고, 4도 당연히 둘 다 넣어놨고,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내가 이 모든 구간에 대해서 전부 다 이렇게 싸그리몽땅 넣어놨겠냐는 거야. 그만큼 세력이 중요하다는 거거든. 네. 모든 매매법 스텝 1, 스텝 2, 스텝 3에다가 다 넣어놨잖아, 내가. 그지? 이거는 필수 지표라는 거거든.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이거를 보는 이제 방법론인 거잖아. 내가 오늘 기준으로 해서 한 달 뒤로 무조건 가는 거야. 네. 그래서 샀어 팔았어. 그걸 보는 거거든. 내가 오늘 시점 기준으로 한 달을 무조건 가는 거야. 샀어 팔았어. 언제가 됐든 한 달 뒤에 판단은 무조건 한 달 뒤에 하는 거거든. 그러면 까리해. 이거 산 거 같지도 않고 판 거 같지도 않고 그러면 안 샀다고 그냥 생각하면 된다니까. 네. 그래서 그게 꺾이는 시점이 있다고. 이렇게 한 달 뒤에 봤더니 찔끔찔끔 좀 사는 것 똑같은데 잘 모르겠어. 더 시간이 지나니까 확 샀어. 그럼 산 거지. 여기서부터는. 네. 이해됐어? 네. 그걸 찾아내려고 하는 게 있다는 얘기야. 지금은 한 달을 지나갔어.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 네. 한 달을 지나갔어. 한 달을 지났어. 오늘부터 한 달 전 대비.
오늘부터 한 달 전 대비 음. 사야 돼 말아야 돼. 알겠. 지금은. 음. 그래서 어떤 판단 기준을 가져갈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대형주를 보는 게 제일 나아. 대형주의 경우에 기관을 보는 게 낫다. 음. 근데 어떤 종목이든지 전 종목 기준으로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 이 고점 누가 결정해? 이 저점 누가 결정해? 단기 고점과 이 단기 저점과 이 단기 저점들 누가 결정을 할 것 같냐? 단기 고점들, 단기 저점들. 결국에는 외국인이 찔끔이라도 사기 때문에 이 찔끔이라도 오날은 사거든. 이렇게 오날은 사. 근데 문제는 이게 찔끔 올랐을 때 외인들이 그냥 냅다 팔아버리거든. 이게 올랐을 때 그냥 냅다 팔아버리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긴 하지, 사실. 그래서 총 물량을 오늘부터 계속 사는 게 아니라고. 계속 샀다 팔았다 하면서 이제 물량을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항상 그런 거지.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세력의 움직임, 특히나 기관의 보유 수량이 이 지금 이 차트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찔끔찔끔 올라가고 지금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만 더 디테일하게 보면 음, 지금 한 1주, 2주, 2주 정도는 지금 찔끔찔끔 올라오고는 있는 거야. 네. 사고는 있는 거지. 그것 때문에 지금 차트가 찔끔 올라가고는 있는 거고. 근데 이쪽에서 사듯이 여기서 사듯이 이렇게 대박으로 왕창 사지는 않기 때문에 장대한봉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거고. 네. 이쪽에서는 왕창 샀잖아. 이쪽에서는 왕창 사니까 장대한봉이 그냥 만들어져 버린 거고. 어, 개인들, 특히 이제 초보자 분들이 제일 어,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이런 세력 분석을 할 때 오늘 기관이 막 너도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 오늘 기관이 사고 있어요. 오늘 외국인이 막 사고 있어요. 이거에 지금 이렇게 집중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사실 물론 그것도 알면 좋아. 알면 좋은데 이미 과거에 결정이 난 거야. 얘네들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오늘 산다 이 결정을 내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앞으로 3개월 동안 나는 계속 사겠다. 또는 오늘부터 앞으로 한 달 동안은 나는 계속 사겠다. 결정을 이런 식으로 하거든. 분기 단위로 또는 월 단위로. 그런 결정을 그냥 지시상으로 하다 시켜버리는 거지. 직원들한테. 그럼 그냥 순배수 해버리면 되는 거야. 밑에 있는 직원들은. 그러면서 스윙을 같이 하는 거지. 아니면 단기 투자를 같이 하고 중간중간 자기 실적도 챙겨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무난할 거다. 이해하는 데는. 이 기관 보유 수량과 이 외국인 보유 수량 이 두 개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심리적 분석을 마쳤다면 차트, 뭐 MACD나 뭐 스토캐스틱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사는 타이밍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 그런 거 외국인은 날려버리고 우상향 중이고, 그지?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오실레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제일 큰 거 날려버리고 두 번째 큰 게 얘네. 제일 큰 애가 얘고 날려버리고 얘네. 그러면 이제 오실레이터가 이렇게 나오니까 MACD 레이트는 대충 이제 요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는 거야. 위아래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지금 물통 속에 이렇게 푹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응? 제일 큰 것보다 더 밑에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 종목이 뭐 올라갈까? 여기서 이 정고점을 뚫고 올라갈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할 필요가 있어. 무슨 얘기냐면 이 물통 속에 빠져버리면
내가 한 달을 좀 기다렸다가 좀 고민 좀 한 다음에 결정을 내려라 라는 얘기를 한다고. 그 이유는 한 번 물통에 빠지면 이 물에 미끄러져서 물통 속에 푹 빠져버릴 가능성도 없잖아, 있거든.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폭락해버린다고. 음. 네. 그것 때문에. 근데 한 번 물통 속에 빠지면 또 물통 속에 빠지고 또 물통 속에 빠지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 그리고 이제 여기 설사 이렇게 불통이 보인다고 해도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 불통과 이 이전 물통의 차이를 생각을 해라. 이거 가기 힘들다. 더 오르기 힘들다는 거지, 이거. 음. 그리고 이 불통이 하나가 더 생겼다고 해도 여전히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음. 그지? 물통이 지금 이따만한데. 또 없는 거지. 이 정도 불 가지고는 이 날아가기가 쉽지가 않다. 네. 근데 이따만한 물통이 지금 하나가 새로 생겼는데 이게 날아가겠냐? 택도 없다. 내가 생각할 때는. 좀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는 거야. 네. 그래서 지금은 여기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기 있네. 한번 물통 속에 빠졌잖아. 이쪽에. 그지? 문제는 이 물통의 크기가 이 불통보다 더 크다는 게 문제인 거야. 그잖아.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스윙을 해도 되는 구간이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스윙을 해도 돼. 네. 스윙해도 된다고 했잖아. 네. 그지? 그렇지만 이 물통이 영향을 계속 미치게 되거든. 이 뒤에. 그러면 결국에는 이 대세 하락이 올 수밖에 없는 거야. 문제는 이 대세 하락이 왔을 때, 이 대세 하락이 와서 이 물통이 생겨버리면 이 뒤에 물통이 또 생긴다고. 이게 문제거든. 이게 돌아버리는 거야, 사람. 사람 돌아버리게 하는 게 얘거든. 그래서 이 대세, 이게 폭락이거든, 사실. 이 폭락이 또 오는 거야. 그리고 이 뒤에 보면은 불통이 전혀 없잖아요. 네. 주가가 못 올라간다고. 그러면서 불통이 없다는 얘기는 이 물이 여기에 잠들어 있는 거야. 안 말랐어, 아직. 말리고 있는 중이지. 근데 물통 속에 또 빠지는 거지. 물통 속에 또 빠져. 그리고 나서 깊이 있게 제대로 빠지고. 이게 되게 안 좋은 거지. 차트 자체가. 이 상태에서 제일 쉬운 이평선. 주식하면서 이평선을 안 보는 사람 없잖아. 그지? 이평선 관점에서 이 종목을 봐도 이 위치에서 항상 정배용 역배열 다른 거는 생각하지 말고 예, 제일 쉬운 거 21선과 61선 두 개만 생각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블 클릭하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심플하게 가져가서 심플하게 보면 이 두 개만 보고 결정을 내려도 큰 문제는 없는데 여기서부터 역배열 시작하잖아요. 네. 그지? 그러면 여기까지는 손가락만 깔고 있으라는 얘기잖아요. 사실. 어? 역배열이니까. 건들지도 마라. 이 종목은. 이 구간에 대해서는. 그리고 역배열이 여기도 또 나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이 역배열 구간에서는 가능하면 안 샀으면 좋겠다. 여기 또 나오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역배열이었던 거지. 이런 내용들,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만 알고 있어도 여기 지금 역별 시작됐는데 여기 반등할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사? 이거는 다사랭이라는 거지. 여기까지 차라리 기다렸다가 이 이후에 사는 게 낫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당연히 매수 금지 구간인 거지. 그래서 내가 매수 금지 구간만 결정을 내려놔도 매수 금지 구간이야, 매수 금지 구간이야, 이런 매수 금지 구간만 결정을 내려도 내가 서로 이 위에서 물려 있다고 해도 내가 여기서 물렸어. 예를 들어서. 나는 언제 얘를 더 살까? 그럼 나는 이쪽에서도 사게 된다고. 사더라도. 이쪽에서는 안 산다고. 네.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 오른쪽도.
나는 내가 여기서 이제 여기서 샀어. 물렸어. 이쪽에서는 가능하면 안 살려고 노력을 하겠지. 그러고 나서 이쪽부터 내가 이제 타이밍 봐가면서 살까 말까 이제 고민이라도 할 수 있는. 이쪽에서는 고민할 필요조차도 없는. 그러니까 이런 자기만의 어떤 이 지표들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이해됐지? 무슨 네.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네. 그래서 타이밍이야 뭐 그냥 스토캐스틱 슬로우 533 정도로 타이밍을 그냥 가져가면 골드 크로스로 가져가면 되니까 그거는 이제 큰 문제가 없고 내가 오늘 사는 날이야 아니야 이런 결정들은 스토캐스틱 가지고 그냥 결정하면 된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골드 크로스가 여기서 빵 났어 이날이네. 그럼 사면 된다는 거지. 정별이니까. 여기도 골드 크로스가 여기서 빵 났네 이날이네. 이날 새까맣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골드 크로스가 안 났으니까. 되게 쉽잖아요, 이거는. 스토캐스틱 533에 대해서는 그냥, 그러니까, 스토캐스틱이 12.5로 디폴트로 돼 있는데, 그걸 타이밍으로 쓰면 안 되고,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지. 이 디폴트가 12, 더블 클릭하면 이제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고, 12.5, 얘가 디폴트인 거지, 얘가. 그래서, 이날 사라고 한다고, 그 다음날. 네. 이 다음날 사는 것보다는 전날 사는 게 낫다. 533으로. 타이밍을 일주일로 줄여놓은 거지, 그지? 2주짜리를. 줄여놓고 나서 보면 된다. 그리고 아까 네가 얘기하는 그 리테스팅 이해 안 되는 거, 얘가 리테스팅이고 얘가 리테스팅이라고. 네. 위에서 이 퍼센트 D를 퍼센트 D 선 위에서 이렇게 꼬부라지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사는 타이밍은 얘로 결정을 하는. 그래서 이날 사는 게 낫지. 이날 사는 게 낫지. 이 12.5로 보면 더 밀린다고 뒤로. 이날 사라고 알려주는 거지. 그러면 더 높은 가격대에서 사게 된다고. 내가. 그래서 나는 가능하면 좀 더 낮은 가격대에서 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 거고. 그러면 뭐 증권통을 쓴다 그러면 증권통에서도 수정을 해줘야 되겠지. 533으로. 그다음에 영문을 평소에 볼 수 있다 일과 시간에 그러면 533으로 얘를 변경한 상태에서 내가 사는 타이밍을 재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인 거지. 그래서 결론 지금 사도 돼요? 흑배열이잖아. 이것만 봐도 안 되지. 그지? 지금 이익을 27 넣고요. 그잖아. 네. 역배열이잖아. 100% 역배열이잖아. 홀딩이지 뭐. 그리고 최소 6개월 이상의 중장기 저항선이 돌파될 것 같다. 또는 장기 저항선이 돌파될 것 같다. 또는 이 경기 저항선이 돌파될 것 같다. 경기 저항선은 지금 한 번밖에 없었네, 이쪽. 그지? 차트로 보니까. 그런 위치에서 사는 게 낫다. 그리고 이제 차트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전 구간을 다 보는 거야, 그냥. 내가 6개월이나 3개월 정선 돌파로 산다면 어떤 위치에서 사게 될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 샀어, 물렸어,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 그지? 네. 6개월이면 한 요 정도 되겠네? 그지? 정선 돌파면 쭉 내려와서 밑에가 잘 잡힌다고. 이쪽도 6개월이면 여기서부터 한 요 정도 올 거고, 쭉 내리면 요 정도 언저리가 될 거고, 여기서 6개월이면 한 요 정도 될 거고, 6개월이면 여기서부터 이 왼쪽이 다 날아가겠네? 사지 말라는 거지. 여기서 6개월이면 여기서부터 6개월이면 여기까지고 정선 돌파는 쭉 해서 이 밑에 거의 저점에서 잘 잡을 수가 있겠지.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차트 공부인 거지 그냥. 하나씩 하나씩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위치는 그냥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해서 가고 있는 느낌? 음, 이쪽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적도 그냥 고만고만하고 지금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엄청 나쁜 것도 아니고 조금 실적이 약간 악화돼가지고 이제 여기 미끄러진 거고. 여기까지 질문. 결국은 장기 경선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더 오래. 아까 그 이평선 가지고 사는 타이밍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마켓 슬로우도 마찬가지고. 지금.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못하는 이유가 현금이 얼만데. 근데 이것만 알고 있으면 안 돼. 음, 재산 상태는 어떤데? 음, 그 재산 중에 이 현금과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얘 말고 또 뭐가 있는데? 음, 이게 되게 복합적인 거거든. 그래서 전략을 짤 때는 내가 현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어, 없어? 너는 당연히 현금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지. 왜? 이런 종목들 더 사야 되거든. 네. 왜 더 사도 돼? 진짜 지속 중이니까 막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잖아, 내가. 이거 언제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어. 어떤 종목이 됐든, 장행보는 좀 보내고, 알서포트 같은 종목 한번 볼까? 음, 이런 종목,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재물을 내가 항상 먼저 보잖아? 네. 중간에 적자가 껴있네.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최근에는 적자가 좀 많이 줄었네. 작년에 적자가 나가지고 차트가 좀 망가졌을, 재작년에 적자라서 차트가 망가졌을 것 같고. 어, 어쨌든 돈을 꾸준히 번다라고 하면 얘는 돈을 꾸준히 못 번 거지. 그지? 뭘 보고 할 수 있어? 역대 차트를 봤더니 저점이 이 오른쪽에 있는 거야. 가운데에서 오른쪽에 있는 거지. 그러면 뭐 실적이 들쑥날쑥한 거야. 흑자 저자 뭐 왔다리 갔다리 하거나 또는 뭐 적자 계속 지속됐거나 이때 이후로는 적자 포지션이 이제 상당히 많아졌다는 거지. 그거를 실제로 봐야 되는 거야. 재무추이에 비교해가면서 진짜 그랬나? 진짜 그랬겠지 뭐. 18년도 연간으로 봤을 때 2000 여기서는 안 나오고 18년이면 요때는 뭐 실적 나쁘지 않네. 근데 그 전에는 계속 이렇게 들쑥날쑥 그러네. 그러니까 2018년도에 완전 저점을 찍고 다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거잖아. 그지? 여기서부터 이제 저점을 찍고 이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지, 이렇게. 밑에는 파란색이 많고 위에는 빨간색이 많잖아. 그것만 봐도 차트가 대충은 나올 거라는 얘기야, 내 말은. 네. 근데 여기는 숫자가 뭐 50 막 이러는데 위에는 뭐 180도 있어, 숫자가. 그러면 당연히 최고가는 오른쪽에 가 있었겠네. 오른쪽에 이렇게 가 있는 게 음, 그러면 이 왼쪽 차트, 이 저점 왼쪽 차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차트는 의미가 없다고 분석할 필요도 없고, 관심도 없고, 내 관심사는 이 오른쪽 차트인 거지, 이렇게. 이쪽만 분석을 하는 거지. 네. 나머지는 다 관심 없고. 그래서 이날 이후로는, 차트가 우상향할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야. 돈을 계속 번다면. 음, 이해됐어? 네. 그러면 지금이 저점인가 아닌가? 이런 고민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지. 최고가는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니까 이미 과거에 갔었고, 과거에 10배 넘게 올랐던 종목이라고 지금 2년 걸리긴 했지만, 그러면 지금 또 10배 넘게 갈 가능성이 없나? 있다고. 과거에 한번 갔던 종목은 미래에 또 갈 가능성도 있어. 여기서부터 지금 2,000원짜리가, 그지? 2,400원, 2,200원 하던 종목이 지금 23,000원까지 갔잖아. 10배잖아. 네. 6개월 만에. 뭐 그런 거지. 음.
근데 내가 이런 얘기하려고 이 종목을 핀 건 아니고 이 종목은 좀 적합하지가 않아. 우량주가 이제 우량주의 정의에 맞지가 않거든 지금. 그래서 오리온홀딩스 같은 종목을 볼까? 홀딩스가 된 지가 얼마 안 됐을 수도 있어서, 그지? 기업 평분할이 여기서 일어났지. 얘도 저점이 오른쪽에 있는 기업이고, 음, 이런 종목이 이제 안 좋은 종목이지,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종목이고. 맞는 종목, 네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그닥 사무개발? 사무개발 한번 볼까? 음, 이런 종목이지. 예, 저점은 무조건 왼쪽에 존재를 해야 된다. 존재하고 있지. 그지? 고점은 오른쪽에 존재해야 되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고점도 왼쪽에 존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고점에서 내려와서 최저점이 느낌상 여기인 것 같은 거야. 이 왼쪽은 관심이 없는 거야. 네. 그리고 사실 오늘부터 한 10년? 그러면 2022년, 2012년 한 요 정도 된다고. 저점이 여기 보이니까 이 오른쪽 차트. 여기가 내 관심사인 거지, 사실. 이 차트가. 네. 그래서 분석을 할 때 항상 저점이 왼쪽에 있고 고점이 대략적으로는 그나마 오른쪽에 치우쳐 있는 이런 종목을 분석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제일 일반적인 거고. 그러면 이런 종목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라고 했을 때 재무야, 결국에는. 다 빨간색이지, 거의 다. 그지? 지난 10년.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찾아서 내가 알려준 종목이잖아. 그지? 사목에가. 망할 것 같냐? 안 망할 것 같다는 거야. 그러면 오르락내리락 하겠지.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겠지. 그때부터는 이제 타이밍상의 문제인 거야. 그러면 나는 이 종목은 무조건 우상향할 거다라는 대전제가 있는 거야. 나는 이 종목은 무조건 우상향할 것 같아. 우상향할 것 같아. 지금 저점을, 포인트를 여기를 잡고 여기를 잡아 놓은 거지. 포인트 두 개를 잡고 선 하나를 쭉 걷더니 여기가 코로나인가? 네. 코로나가 나온 거야. 그러면 이런 포인트에서는 엄청 많이 사도 되는 거지, 이 기업은. 그잖아. 네. 내재 가치보다 엄청 저평가되어 있는 거니까. 무진장 저평가되어 있는 거지. 저 코로나를 삭제를 한다고 해도 저점을 끌어올릴 거야, 이제. 그럼 이렇게 나오잖아, 선이. 네. 그지? 지금 두 번째 저점을 예로 잡아놓은 거지. 코로나는 무시하고. 그러면 이런 선 근처에 왔을 때 이쪽인 거지. 당연히 살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음. 왜? 더 안 떨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 더 떨어지면, 글쎄. 일단 안 떨어진다는 대전제가 있으니까.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나는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을 해. 요게 깨진 시점은 엄청난 기회다. 이 기업에. 코로나처럼. 그래서 당연히 사람들은 손절을 하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손절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 그 이유는 아까 얘기한 포인트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지. 언제 살래? 6개월 포인트를 나는 아니까 그때 살려고 하는 거고. 언제 더 살래? 언제 더 살래? 이때 더 사면 나름 저점에서 사는 거니까.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이제 반복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 꾸준히 계속 흑자를 찍는 그런 기업을 건드는 게 좋다. 그게 결론이지. LG 디스플레이를 사는 것보다는 작은 회사지만 안정적인 상호 개발을 사는 게 훨씬 낫다. 그건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타이밍은 아까 얘기해줬고. 너도 알잖아, 이미. 매수 타이밍은. 지금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 LG 디스플레이. 홀딩. 네. 이런 확실한 구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나아. 네. 어설프게 사는 것보다. 음.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게 훨씬 낫고. 그러면서 공모하면 되잖아. 공모하잖아. 공모? 공모주 참여하면 되지. 어, 그 현금 가지고 이제 평소에 놀리기 좀 그렇다 그러면 단타 치면 되는 거니까. 단기 투자인 거죠, 어떻게 보면. 공모주는. 여기서 끝낸다. 네? 또 다른 질문은 없지. 없습니다. 이게 3,000%막 빠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LG 디스플레이 설명하다가 생뚱맞게 3,500원까지 간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 그렇지만, 종목 선정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음. 이, 이용주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좋다? 그거에 대한 생각은 좀 버리는 게 좋거든. 주식을 할 때는 특히나. 여기까지만 하고 끝낸다. 네.